자, 계속해서 이제 상가 보겠습니다. 상가도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상가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택보다는 조금 더 양이 좀 적습니다. 여기는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차에서도 상가 하나, 그리고 주택 하나라고 해서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자, 먼저 상가 건물 임대차는 아까 주거용하고 아예 다릅니다. 주택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거기는 주거 생활의 안정인데 여기는 경제 생활의 안정. 좀 다를 겁니다. 영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영업을 안 하게 되면 보호를 안 해준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적용 대상에서도 꼭 조심하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일부 금액을 넘어가도 적용을 해주겠다. 자, 그 아래 이제 뭐 9억 이내, 6억 9천이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 금액을 넘어갔을 때도 요 규정을 적용을 해주겠다. 자꾸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해보실까요? 여기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아까는 전입신고, 그리고 인도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을 때, 그럼 어디 갔어요? 세무서. 우리 시험 문제가 뭐 시군구청에서 여기는 사업자 등록 신청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업무? 시군구청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어떻게? 뭐 차라리 주민센터 그랬으면 더 어이없었을 겁니다. 자,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했을 때, 그리고 여기도 다음 날입니다. 열쇠 받고가 영업. 열쇠 받고 여긴 점유가 아니라 여기는 거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업을 했을 때, 예. 그래야 이제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맨날 대항력은 다음 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하여튼 사업자 등록 신청, 그다음에 이제 영업용으로 썼을 때 상가니까 그래야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안 그럼 적용을 안 해줄 거야. 계약서 쓸 때 설명할 때 조심해라입니다. 보호도 안 되는데 나중에 문제된다. 특히 이제 어린이집은 보호가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학원은 되는데 어린이집은 또 안 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환산 금액을 넘어가도 동그라미 2번 꼭 조심하시고요. 자주 내고 있습니다. 환산 금액을 넘어가도 9억을 넘어가도 여기만큼은 적용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적용해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니면은 적용 안 해주겠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항력. 매매로 달라졌습니다. 경매수는 대항력이 인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매매 등으로 상속이나 증여 이런 걸로 달라졌을 때 대항력을 계속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에게 보증금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2년 살래요? 5년 살래요? 여기는 10년도 살래요? 여기입니다. 영업할래요?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대 지금은 10년 기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또 최단 기간이 1년. 여기도 5%는 증액 그 얘기입니다. 대항력을 주고요. 그다음 이제 이번에 이제 갱신 요구, 갱신합시다. 최대 얼마까지요? 10년까지 갱신합시다. 이건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지 요구를 안 하면 갱신 요구도 인정을 안 해준다. 묵시적 갱신됐다가 갱신 요구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이제 표준 권리금 계약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적용해 주는 거는 당연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기회. 하다 권리금 보호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 매수인이 됐건 그리고 상속이 됐건 증여가 됐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금액이 넘어가도 여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미음번에 이건 잘못한 거죠.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나가. 이런 것들은 뭐 금액을 넘어가나 안 그러나 다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다 월세 안 내는 거는 임차인의 잘못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비읍번에 이제 표준 임대차 건물 여기도 이제 임대차 계약서도 당연히 적용해 줄 거고요. 뭐 권리금이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적용되겠지입니다. 금액이 9억 넘어가도 그입니다. 서울에서 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 보증금은 가만 놔둘 건데요. 환산 금액이 월세단은 곱하기 100. 여기는 70이 없습니다. 곱하기 100해라고 합니다. 그럼 보증금 5천. 월세가 30. 이러면 곱하기 100해서 3천입니다. 그리고 합쳐서 8천만 원입니다. 8천이지 여기는 월세는 가만히 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100만 원 때문에 막 억 나오겠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적용 금액을 한번 알아보실까요? 적용된다. 그러면 요 금액에 해당되라. 자, 먼저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 해서 합친 금액. 아까 주택은 안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서울은 얼마라고요? 9억.
자, 서울은 얼마인가 한번 서울만 써놓고 국을 쓸 수 있는지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과밀억제권역에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부산도 여기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용화세하고 다릅니다. 용인, 화성, 세종시 그건 주택. 그리고 거긴 또 최우선 변제금. 그리고 주택에서는 적용 금액 같은 게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금액 얼마라고요? 6억 9천 개입니다. 한 보증금 5억에다가 월세가 한 200. 그럼 7억 나오니까 적용 안 되겠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 위에 보셨던 대학력이라든지 갱신 요구나 그다음에 권리금 보호 3기 이상이 연체됐을 때 나가 이런 것들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최단 기간 적용 안 된다. 최우선 변제금 적용 안 된다. 우선 변제도 적용 안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5%도 넘을 수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광역시를 보실까요? 자, 부산 빼놓고 거기입니다. 부산은 두 번째 아까 과밀억제 권역에 거기 부산이 들어갔으니까 제2의 서울이라고 하더니 상가에서는 두 번째로 왔네. 부산은 여기는 6억 9천이라는 겁니다. 6억 54, 5억 4천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급번에 우리 광역시 그럼 부산 빼라. 그리고 인천도 빼라. 두 군데 빼라. 그럼 대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대전. 그리고 부산 뺐습니다. 그리고 대구라든지 그다음에 울산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이제 전라도 쪽에 광주라든지 이렇게 네 군데 지역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하다 부산 빼라, 인천 빼라, 광역시는 세 번째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세종시 여기 이제 세종시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그다음에 파주, 화성. 그다음에 옆에 이제 안산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김포라든지 경기도 강주시 네 군데는 그대로 있고 이제 세종시하고 그다음에 화성하고 요런 지역이 좀 파주하고 요런 지역이 좀 여기는 들어왔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성이 세파를 견디더니 위로 올라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얼마라고요?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 하다 9억에서 6억 9천에서 5억 4천에서 3억 7천 이런 금액을 꼭 켜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다가 중개사무소 두는데 상가는 어디 있나 여기에 따라서 네 군데 지역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금액이 모두 다 9억이 아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적용 대상 임대차 계약. 2002년도에 11월 1일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됐었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아예 의미가 없을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미등기 전세도 당연히 적용되겠죠. 등기를 안 해도, 등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열세 받고 영업해라.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해라. 그러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일시 사용은 적용 없어요. 잠시만 이렇게입니다. 정말 완전 깔세라고 할 정도 잠시. 그리고 사용대차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호를 해줄 가치가 없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자, 임대차 기간이 나옵니다. 최단 기간 얼마라고요? 최단 기간 여기는 1년. 1년 안에서 최단 기간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연장하다가 이제 최대 얼마라고요? 10년까지도 적용이 되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갱신 요구 보실까요? 갱신합시다. 근데 여기는 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주택하고도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 만기 6개월에서 얼마라고요? 1개월 사이에 갱신합시다. 라고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이건 적극적인 요구입니다. 요구를 안 하게 되면 이런 권리는 없다. 묵시적 갱신은 가만히 있었을 때 그냥 1년으로 연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은 여기도 8가지가 나올 건데 갱신 요구 못해 나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나가? 임차인이 잘못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에 3기는 정말 많이 돼봤습니다. 자, 2기 아니다. 그건 주택이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를 했을 때 애는 뭐해라? 나가라. 나가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도 있었습니다. 거지. 그 밖에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뭘 했을 때 임차를 했을 때입니다. 영업한다고 하더니 이상한 방법으로 또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음식점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그냥 다른 용도로 막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나가라 기울이셔야 됩니다. 도박장을 하거나 그입니다. 자, 세 번째 서로 합의해서 자 앞에도 있었습니다. 주택에서도 이제 봤네요. 상가가 원래 먼저 있었고 입니다. 서로를 합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하다 보상이 합의 봤었다. 그러면 바꿔 나가야지 왜 또 10년이냐 이럴 겁니다. 자, 상당한 보상을 제공, 공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법원에다가 돈을 맡긴다는 공탁은 필요는 없고 줄 준비만 하면 되고 하여튼 돈을 주기만 하면 되고 입니다. 통장으로 입금하면 되겠죠 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자, 임대인의 동의 없이입니다. 또 무단양도 나오네. 무단전대 일부도 들어갑니다. 전대했을 때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임차한 건물에 여기도 이제 일부를 전부도 들어가고 일부를 이제 자고 일어나면 벽돌 한 장씩 고기 그다음에 그냥 과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중대한 그 중대한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넣으십니다. 중대한 과실로 뭘 했을 때 파손을 했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10년을 계속 가냐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전부나 일부가 파손돼서 나중에 뭐 멸실될 수 있을 거니까 멸실돼서 이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홍수 태풍으로 아예 지붕이 없다. 이 정도면 나가겠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여기도 이제 전부나 근데 대부분 앞에서도 봤습니다. 대부분이지 여기는 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중대야. 여기는 대부분 기하셔야 됩니다. 문장 바꿔서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자, 철거라든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점유를 회복할 자, 하다 받을 필요가 있을 건데 여기도 당초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 처음에는 얘기 없었다가 갑자기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그입니다. 자, 먼저 기업번호 보실까요? 하다 철거나 재건축도 가능한데 계획을 먼저 임차인한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다음에 계획에 따랐을 경우나 가능하지. 여기는 자, 그 외에는 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10년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줄게. 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 훼손 등으로 인해서 이제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붕괴음이 있었을 때, 그입니다. 여기도 나가라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다른 법령에 따라서 또 여기도 뭐 정비법 나오겠죠. 재건축, 철거 등이 있으면 여기도 가능하다.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임대차 목적을 여기도 이제 현저히입니다. 현저히 위반을 하거나 그냥 위반이 아닙니다. 그 다음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그냥 사유가 아니라 중대한 사유입니다. 현저히 그리고 중대한 웬만하면 갱신 요구를 하게 하려고 임차인을 보호해 주려고 여기는 상당히 까탈스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최장 기간 얼마라고요? 갱신 요구에서 최장 10년. 이제는 5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을 개정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0년 안에서 갱신합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아까는 갱신 요구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묵시죠? 갱신. 주택은 얼마? 2년. 여기는 1년. 1년으로 갱신된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갱신, 묵시죠? 갱신. 그 얘기입니다. 자, 만기 6개월에서 얼마 사이? 1개월 사이에 자, 나가라 소리도 없고 나간다는 소리도 없고 그리고 올려달라는 소리도 없고입니다. 여기도 이제 증액하지 않으면 아직 아무 소리도 안 한다입니다. 증액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그 뜻을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올려달라 소리 없다를 그렇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들고 정말 변호사한테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바꿈지 않겠다. 그 소리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법을 이렇게 어렵게 해놔야지 변호사한테 찾아간다. 우리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소멸 통과할 수 있을 거고요. 나갈래요. 옆집에 더 싼 상가가 있네요. 그러면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 만에 나갈 수가 있다고요? 3개월. 3개월 만에 나갈 수가 있다. 주택도 3개월, 상가도 얼마? 3개월. 그것도 임대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임차인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옆에 이제 대항력. 자, 앞에 우리 주택에서도 봤을 건데, 대항력. 여기도 이제 열쇠 받고 인도에. 여기 영업입니다.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를 했을 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을 때, 항상 언제라고요? 좀 아주 귀창 떨어져야 됩니다. 다음날 0시부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소리 했는데 안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녹음할 수도 없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항력의 범위가 이제 양수인에게도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보증금 매수인 주세요.
상속인 주세요. 그입니다. 증여받은 사람 수중자 주세요. 교훈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경매가 됐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소멸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증금 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대항력이 있었을 때 얘는 소멸하지 않는다. 하다 소멸한다가 원칙적으로 나옵니다. 자, 문장을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우선 변제. 우리 확정일자가 있었을 때 최우선 변제 말고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확정된 날짜가 있네요. 그러니까 선순위한테는 꼼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우선한다고요? 저 후순위 권리자한테 우선이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우리 세 번째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장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전세권에서는 봤을 겁니다. 우리 전세권에서는 자, 경매 신청하려면 이미 전세권 등기가 됐으니까 전세권자는 나와야 됩니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면은 대항력을 이뤄요. 영업 안 하고 나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경매를 신청할 때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냐고입니다. 집을 넘겨주는 거를 그입니다.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야 됩니다.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는다. 문장이 아주 복잡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저기 끝에다가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라고 시험 문제를 내본 적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가 맞지 한다는 말이 안 된다. 나오라고 할 거냐고. 자, 주택에서 아예 나오세요. 열쇠 주고 나오세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잃어. 물론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놨으면 나와도 되겠지만 그거 나오려고 그런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명할 때 설명을 잘해야지 나중에 설명을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우선 변제금도 한번 이제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아까 이제 적용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자, 최고우선 변제금 정말 아예 계속적으로 올리지를 않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최우선 변제는 소액이었을 때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지. 소액이 아니면은 여기는 아예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금액이 너무 적어요. 아까 9억은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는 6,500원. 여기는 최우선 변제금. 그럼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까지 해서 합치니까 정말 금액이 아주 적었을 때입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보증금 3천, 월세 40, 벌써 6,500만 원 넘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박스에 있을 겁니다. 2,200만 원 못 받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기 지방에도 정말 보증금 3천에 월세 40 없을 건데입니다. 정말 여기는 금액이 너무 적다. 정말 적용되기가 너무 어렵다. 최우선 변제는 못 받아. 국세도 제끼고 은행도 제끼고 제낄 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택이나 상가는 똑같이 2분의 1 범위 안에서 예전에 우리 상가는 3분의 1인 적이 있었습니다. 2분의 1 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상한선, 이제 그 아래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있습니다. 나 먼저 서울은 얼마라고요? 6,500. 그 다음에 2,200만 원까지. 뭘 곱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이제 얼마? 5,500. 근데 5,500, 1,000만 원 빼면은 꼭 여기는 300을 뺐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2,200에서 300을 빼주세요. 1,900입니다. 그리고 광역시는 얼마인가요? 3,800입니다. 광역시가 정말 광자받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라고요?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얼마요? 입니다. 3,000에. 그리고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방 같으면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5만 원, 그래도 이제 적용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월세 30만 원, 환산금액 4천이네요. 적용이 안 되네요. 광역시도 적용이 안 되네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적용되기가 좀 어렵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아까 주택임대차위원회였습니다. 여기도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법무부에다가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그리고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반드시 두어야 된다. 둔다. 필수적인 기관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그리고 이제 아까 일정액, 최우선 변제금 이런 것들은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가 정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에서 그리고 여기는 15명 이내.
아까는 9명이라고 하더니 여기는 또 10명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은 똑같네요. 주택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되는지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이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나번까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임기가 얼마고요? 또 여기도 욕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2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차례만 딱 1회만 한 번에 한해서만 뭐 할 수 있다? 연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여기는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뭐 직무는 이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사 한 명은 반드시 뭐 한다? 둔다입니다. 사무를 처리할 사람이죠. 있어야 되겠죠. 그러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직 공무원인데 법무부 소속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의 지명을 하게 돼 있고 2번은 이제 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회의가 있는데 앞에하고 똑같네요. 3분의 2 이상 요구가 있었을 때 바로 임시회의로 이제 구분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다. 뭐 결정도 이제 회의를 열 때는 제적이고 결정할 때는 출석위원이고 하다 과반수는 똑같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483페이지가 여기도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여기도 임차인 임대인 서로 머리끄댕이 잡내역입니다. 분쟁을 조정합시다. 소송 가면 오래 걸려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조정으로 끝냅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어디가 있나? 자, 바로 뒤에 보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공단이 정말 주변에 있으니까 주택도 있고 상가도 똑같이 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감정원도 여기도 이제 가능하니까 거기서 저 끝에 보시는 것처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 근데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이제 줄 수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두고. 그다음에 우리 시 그리고 도에서는 거기는 둘 수 있다. 앞쪽 뒤쪽이 꼭 구분되니까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뭐 심의하는 내용들은 이제 알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뭐 보증금, 월세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바로 여기서 조정한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그 아래쪽에 이제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주택 아까 보셨던 주택을 바로 규정을 다 준용하겠다, 따라가게 하겠다, 또 쓰지는 않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뒤쪽에 이제 484페이지에서 차임을 여기도 이제 증액할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얼마가 됐다고요? 예전에는 정말 10이었다가 9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주택하고 똑같이 맞췄던 100분의 5면 5%. 아까 20분의 1하고 똑같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열람하겠다라고 청구도 가능해요. 그다음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확정자 받았는지, 사업자 등록 신청했는지 보고 싶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서장한테 청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를 못하고, 그래서 볼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으니까요. 일단 보증금 안 내주니까 기간이 끝났는데 못 나간다. 그럼 종전상가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볍게 빠져나갈 수 있고 어디가도 못하니까 어디가도 못하는 사람 도와주는 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시고요. 근데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을 때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 이런 규정은 주택이나 우리 상가에서 아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임차권 등기해 놓은 사람이 요 사람이 등기 명령이 최우선 변제 받을 소익인데 소익이 자꾸 늘어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뭐가 없다고요?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 근데 우선 변제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는 있겠죠. 근데 기다려봐야 소용은 없을 겁니다. 정말 아주 심한 고문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돼 있으면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뭐가 없다고요? 최우선 변제금이 없다.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안 될 거고요. 대신에 우선 변제는 가능해.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아래 이제 증감 청구. 자, 5%. 동그라미 2번에 바로 여기는 100분의 5. 하여튼 감액만큼은 아까 봤던 것처럼 거기는 제한 없다. 자, 증액이 5%를 초과할 수가 없다. 자, 증액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입니다. 감액은 임차인하고 관련 없으니까 감액을 최대한 해줘야 거기는 임차인이 오히려 보호가 되겠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1년 이내는 이제 청구가 안 되니까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1년이 경과됐다. 계약하고 나서 1년, 정액하고 나서 1년. 이제 경과되면 얼마는 가능하다고요? 5%. 5%는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여기도 이제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바꾼다. 보증금에서 차임. 그럼 이제 아까 보증금 1억 그리고 3천만 원만 빼주세요. 입니다. 그랬을 때 그 3천에다가 30으로 바꿀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보증금 빼주고 나서 월세로 바꿀 때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 얼마입니까? 라고 시험 문제는 주택에서도 내본 적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차임으로 전환했을 때 우리 주택에서는 연 10%. 근데 여기는 연 얼마요? 자, 12%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만 딱 따지면은 자, 10만 원이면 자, 1000만 원이면 10만 원. 2천이면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2를 곱하고 나서 다시 12로 나누니까 거기가 10만 원 나와요. 1000만 원이면은 그입니다. 근데 요 금액은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럼 이제 2번 요 놈이 적용되겠죠. 근데 기준금리가 얼마라고요? 0.5%. 근데 여기는 이제 곱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수가 이제 4.5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3천만 원 빼줬다. 3천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또 얼마라고요? 4.55. 4.5배니까 4.5를 곱해야 나오고. 근데 여기는 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또 뭐를 나눌까요? 12로 나누겠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점검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5번에 이제 전대차의 주운영. 이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나서 전대차 줬을 때 뭐 여기도 이제 당연히 전대인을 보류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일부 내용들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자, 기억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이제 점검해 놓으시고, 이제 강행 규정, 한때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뭐가 된다? 여기는 보호가, 여기는 아예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니까 임차인 불리하면 무효. 효력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자, 뒤에 이제 10번째 권리금이 나와 있고요.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 2015년도 5월 13일부터 이제 권리금 보호를 임차인에게 강하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권리금 보호 받고 나갈 수 있다. 받고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방해하게 되면 누가요? 자,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임대인이 손해배상. 또 임대인 내가 장사하겠다. 그냥 나가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6개월 안에서 권리금 받는다고 하면요. 아예 임대는 그냥 저기 해외 여행 갔다 와야 됩니다. 아예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제 1번에 보실까요? 그다음 이제 2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대인의 협력 의무, 임대는 협력해라. 입니다. 6개월 전부터 이것도 3개월이었다가 지금은 6개월 전부터입니다. 정말 6개월 만에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간섭하면 안 된다. 오히려 협조를 하라는 겁니다. 협력의 의무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요. 다음의 행위를 해서 여기는 방해하면 안 된다. 이 네 가지는 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신고 임차인에게 우리 권리금을 바로 요구하거나 받는 것. 임대인이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여기는 방해하는 행위 해서는 안 돼. 그냥 두 번째가 이제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여기도 방해에 해당될 수밖에 없을 거랍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한테 막 못 받게 하는 거. 여기도 방해하는 행위. 그다음 이제 현저하게 그냥 높은 게 아닙니다. 정말 심할 정도로 현저하게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 보증금 한 5천 그리고 월세 50 이런데 막 1억에다가 100만 원 이러면 못 받고 나가라 그런 소리는 다름없다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높이지 말아입니다. 네, 조금 올리는 건 괜찮습니다. 뭐 5천에서 6천, 50에서 60 이 정도야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현저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임차인이 주선했던 임차인이 데려왔는 데입니다.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해서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라.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이제 요 세 번째에 돼 있는 것들은 바로 이제 갱신 거절, 또 임차인이 잘못하네. 거절할 수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히 아래 이제 신규 임차인 차임을 아예 지급할 아예 자력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럼 뭐 못하겠다는 소리는 정당하죠.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이제 위반할 행위를 할 것이 정말 명백했을 때입니다. 그다음 이제 요 4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예 그냥 안 쓰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자,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을 1년 이상 1년 6개월입니다. 이상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아예 정말 안 쓴다고 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안 쓰겠다 1년 6개월 이상 그런 경우는 아예 권리금 받지 못하고 나가라 이런 것들은 문제 없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거절 가능하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임대인이 선택한 우리 신규 임차인과 그다음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을 하는 거, 이 정도는 뭐 돈을 주는 거니까 가능하지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권리금 적용 제외. 예전에는 이제 조금 달라진 게 이제 아예 유통 아주 대형 이런 관계에서는 전통상가 이런 것들은 이제 권리금 보호를 안 해줬는데 지금은 현재는 전통상가는 보호를 해준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아주 큰 것들은 권리금 보호를 안 해줘도 문제 없으니까 적용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한번 제외도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요. 대규모, 소규모가 아니라 정말 대규모입니다. 점포나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준 대규모 점포는 보호를 안 해줘도 되니까 거기는 보호 대상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가로로 보셔야 됩니다. 자, 전통상가는 적용된다 안 된다? 지금은 적용된다. 옛날에 적용 안 됐었다가 지금은 적용돼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국유재산 그리고 공유재산 뭐 이런 거야 당연히 적용을 안 해줘도 되고 일본에서 전통상가가 적용되냐 안 되냐 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권리금 이제 구제 강화인데 몇 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요. 자, 그 3년 정도는 당연히 바로 가로 정도 해놓고 오히려 민법 정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3년 안에 안날에 3년하고 유사해 보입니다.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구할 수 있는데 3년이 지났다 그러면 청구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안에 받아라 이런 소리 같습니다. 이제 그 정도만 이제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뭐 세 번째는 표준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자, 여기 이제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기는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옵니다. 여기는 여기입니다. 아까는 주택에서는 거기는 권리금이 없었으니까 주택임대차 계약서였고입니다. 여기는 이제 권리금 계약서 국토교통부 장관인지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정도는 꼭 박스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금 계약서는 좀 다르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상가 쪽에서도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이제 간단하게 여기는 점검을 주택하고도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점검을 한번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76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상가도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도 이제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요즘 이제 케이스 문제가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 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도 한 문제는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나온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적용 금액을 이렇게 적용되는 적용 금액을 적용될 수 있다는 금액을 바로 4개가 있으니까 한번 구분을 꼭 해 넣으셔야 된답니다. 이 금액이 넘어가면 거의 일부는 적용 안 해줄 거야. 계획입니다. 먼저 서울은 얼마였나요? 서울은 얼마요? 9억. 자, 9억인데 꼭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보증금은 그대로 그냥 합치세요. 그런데 월세다가 얼마를 곱하세요? 환산계수 곱하기 100 해서 우리 중개보수 계산할 때하고 유사했습니다. 자, 그렇게 나온 금액이지 순수한 보증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A 상가가 먼저 이제 보증금 얼마? 보증금 자체가 이제 여기는 상당히 큽니다. 한 5억이고, 입니다. 5억이면서 그다음 이제 월세가 이제 얼마다 한 500만 원이었을 때 얘는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비상가 보실까요? 비상가. 우리 보증금은 오히려 이제 보증금은 조금 더 크네요. 한 7억입니다. 7억이고. 그다음 이제 월세가 여기는 한 200이고입니다. 200만 원이었을 때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기입니다. 먼저 항상 월세다 얼마를 곱하라고요? 곱하기 100 하세요. 기입니다. 그럼 이제 100만, 500만 원이니까 100만이니까 1000만 원. 이걸 5억으로 환산된다는 겁니다. 보증금도 5억, 월세 환산 금액도 5억. 그럼 얼마입니까? 10억이네요.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원칙은 적용이 안 되는 여기입니다. 아까 이제 뭐 대항력 이런 것들은 적용되겠죠. 그다음에 갱신 요구도 적용되겠죠. 권리금 보호도 적용되겠죠. 3기상 차임 연체되면 나가라.
그리고 뭐 권리금 계약서라든지 자, 상가금 임대차 계약서 그건 적용을 해주겠죠. 그입니다. 여기 이제 곱하기 100을 하니까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원. 자, 얼마라고? 2억입니다. 2억이니까 딱 턱걸이 했네요. 여기는 적용되네요. 9억. 자, 9억은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적용되고 여기는 적용이 안 되고 뭐 당연히 최우선 변제는 둘 다 적용이 안 되고 계입니다. 여기도 금액이 너무 커서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과밀 역제권형, 과밀. 과밀 역제권형 말고 이제 누가 있었더라? 부산입니다. 과밀 너무 많아서 억제를 하기 위한 권역. 서울도 과밀 역제권역에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리고 인천도 여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라고요? 부산. 광역시 두 군데 있네 게입니다. 인천하고 부산하고 게입니다. 부산도 여기 있어요 게입니다. 아까 최우선 변제금하고 헷갈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6억 그리고 9천.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뭐 계산해봐라 그럴 수가 있을 건데 자 보증금 5억 월세가 200 그러면 7억으로 환산되니까 적용이 없네요. 서울은 적용이 있겠지만 여기는 적용이 없네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광역시. 자, 광역시도 적용되고 근데 인천 빠졌고 부산도 빠졌고 그럼 4개 광역시가입니다. 자, 광역시. 그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화성. 자, 화성도 여기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세종시도 여기 들어가고입니다. 그다음 이제 파주도 입니다. 정말 화성이 세파를 견디더니 좋아졌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예전에 있었던 안산, 그다음에 김포, 그다음에 용인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쪽에 광주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말고 경기도 쪽에 광주입니다. 광주. 그럼 이제 6954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얼마라고요? 자, 5억 4천. 자, 5억 4천만 원까지는 적용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보증금 한 3억 정도에 월세 150 이 정도면 적용이 될 거고입니다. 안 그러면 넘어가면 적용이 안 될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나머지 기타 지역은 게입니다. 기타 지역 3억 얼마였더라? 3억 7천. 3억 7천만 원까지는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전에는 여기가 2억 7천이었었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강원도, 전라도 아예 이런 지역은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없는 지역들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양주, 그다음에 포천, 안성, 경기도, 이천 이런 지역은 수도권이지만 여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적용되는 금액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대항력이 있다. 입니다. 대항력이 있는데 몇 가지라고요. 항상 우리 대항력은 다음 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열세 받고 인도. 자, 인도인데 여기는 영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영업을 안 하면 그러니까 자선센터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문중 동창의 재산 이런 것들 적용이 아예 안 됩니다. 교회 사찰도 적용이 안 되고 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업자 여기다 전입신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무시려고 영업하는 곳에서 물론 그쪽에서 주무시기도 하지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을 때 사업자 등록 신청은 어디서 한다고요? 세무서, 구청 이런 적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세무서에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을 때 그리고 항상 언제라고요? 정말 귀창 떨어지라고 있습니다.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여기다 썼던 내용들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똑같이 들어와도 근저당 있으면 대항력 없어. 여긴 다음 날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아야 대항력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면 대항력 주택하고 똑같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 대항력 있었을 때 최우선 변제금은 얼마일까요? 여기 이제 최우선 변제금하고 적용 금액은 다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때 그리고 소액이었을 때입니다. 우리 이제 소액 보증금 계입니다. 소액 보증금에 해당됐을 때 그리고 가장 먼저니까 국세보다도 근저당보다도 더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도 서울이 있었고요. 서울 얼마였습니까? 6,500만 원. 요게 이제 소액 보증금의 범위. 그리고 나서 이제 최우선 변제금 얼마였나요? 여기입니다. 최우선 변제 일부만 주지 여기는 전부를 다 못 줘. 여기입니다. 얼마고요? 2,200만 원 이국입니다. 2014년도에 올려놓고 아주 꼼짝을 않고 있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과밀 억제권요. 근데 또 여기다가 이제 부산 넣으면 안 되고 여기입니다. 과밀 억제권요.
자, 얼마더라? 여기 이제 1,000만 원 빼주세요. 5,500. 5,500만 원 이거 이제 그리고 항상 우리 1,000만 원 빼면은 300만 원을 빼주세요. 1,900. 1,900만 원이 이제 바로 최우선 배제 받을 금액. 그것입니다. 보증금 한 2천. 그리고 월세가 한 20. 또 25만 원. 그 정도 됐을 때 딱 턱걸이 하겠다 하겠습니다. 자, 보증금 3천에다가 월세 25 정도. 자, 그 정도면 거기서 1,900만 원 가장 먼저 배당을 받는다. 그입니다. 세 번째, 광역시에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 경기도의 네 군데 지역입니다. 네 개 지역.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여기입니다. 안산부터 바로 경기도 광주까지. 거기는 얼마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 금액은 이제 광을 잡았다고 얼마라고요? 3,800만 원. 그리고 거기서 얼마라고요? 1,300. 1,300만 원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기타 지역입니다. 자, 기타는 얼마고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을 가장 먼저 3천만 원이고 1,000만 원을 가장 먼저 보증금을 바로 이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증금 1,000, 월세 20 정도 됐을 때 3천 되니까 그 1,000만 원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최단 기간 아까 얼마였었고 최다 가장 짧다는 기간 한 6개월 정해도 최단 기간 얼마는 된다고요? 1년. 1년은 근데 적용금에 벗어났을 때는 여긴 적용이 없다는 겁니다. 최단 기간 얼마다 1년. 자, 가장 짧게는 1년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뭐 주택은 얼마였더라 하기입니다. 자, 주택은 욕하세요 입니다. 얼마라고요? 2년. 자, 2년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집에서 이제 주거용 했을 때는 2년, 상가는 1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여기도 이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증액 청구는 이제 정말 이제 둘 다 똑같아졌습니다. 얼마라고요? 5%. 자, 5%인데 뭐 주택도 그냥 똑같았는데 아까 주택은 이제 같은 의미인데 입니다. 주택은 얼마라고요? 20분의 1라고 해서 이제 우리 전세권에서 보셨죠. 여기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최우선 변제금도 낙찰 금액의 2분의 1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 있으면 또 안 분한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묵시적 갱신도 있었습니다. 자, 묵시적 갱신. 근데 조금 달랐네요. 자, 먼저 우리 주택은 자, 주택도 이제 원래는 6개월에서 1개월이었다가 좀 달라졌다입니다. 자, 6월 만기 6월에서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라고요. 그다음에 2월. 자, 2개월 전까지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서로 이제 통보 자체가 없다고 했을 때 나가라 소리도 없고 올려달라 소리도 없고 나간다 소리도 없고 했었을 때는 갱신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상가도 있었습니다. 상가는 이제 6개월에서 6월에서 얼마라고요? 여기는 1개월. 요건 이제 그대로 있습니다. 자, 1개월 전까지. 그리고 서로 여기도 이제 통보가 아무 통보도 없네입니다. 통보가 없으면 여기도 이제 갱신된 것으로 보겠다는 법에서는 불안정한 거 딱 질색이다입니다. 여기 이제 갱신된 것으로 보면 기간은 얼마라고요? 2년. 그냥 최단 기간 따라가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가는 얼마라고요? 1년씩. 이런 식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가 이제 갱신 요구도 주택은 없었다가 이제 갱신 요구가 들어왔네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주택은 이제 만기 얼마? 6월에서 2월 전까지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계십니다. 자, 전까지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라고요? 5%. 그리고 한 번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 1회에 얼마라고요? 2년 오후입니다. 자, 2년에 5% 올려주고 2년 더 삽시다.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가 할 수 있었던 거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 이런 부분이 상가하고 좀 다르게 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직접 거주한다고 하면 나가. 직계 전비속도 다 가능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차임 2번 밀렸다. 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상가도 보시겠어요. 상가는 이제 그대로 6월에서 1월 사이에 그리고 최대 얼마라고요? 갱신합시다. 꼭 10년으로 다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2년 했다가 3년 했다가 결국에 총 다 해서 10년으로 됩니다. 얼마 최대 10년까지는 여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긴 3번 밀렸네. 나가.
자고 일어난 벽돌 한 장씩 빼내 나가. 철거 재건축 들어간다. 나가라고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건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 거절할 수 있는 사이도 나란히 있었다. 그럽니다. 오히려 주택이 하나 더 많았다. 라고 8개, 7개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8번째가 이제 권리금. 자, 권리금을 보호하겠다. 자, 권리금을 보호해 주는다. 권리금 보호해 줄 건데, 그리고 자, 첫 번째, 얼마 전까지라고요? 자, 이제는 3개월이었습니다. 지금은 6월. 자, 6개월 전까지입니다. 6개월. 그리고 전까지. 자, 6개월 이제 전까지 통보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권리금 받고 나갈래요. 라고 전까지 뭐 하면, 통보를 하면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 방해하게 되면 뭐를 청구한다고요? 손해배상. 정말 뒷짐 지고 가야 됩니다. 그냥 해외 여행 가라. 6개월 동안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방해를 했을 때, 얘는 방해했을 때는 여기는 손해배상인데 3년. 자, 민법에서 나왔습니다. 3년 안에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여기는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에서 이제 최고 우선 변제금도 꼭 비교를 잘해서, 자, 1억 1천 이내, 1억 이내, 6천 이내, 5천 이내, 3,700 이내, 3,400 이내, 2천 이내, 1,700 이내라고 해서 우리 주택하고 비교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9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증금. 요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바꾼다. 보증금에서 차임 전환, 차임으로 전환입니다. 우리 가끔씩은 시험 문제를 여기는 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서도 이제 아까 갱신 요구 하면서 이제 요구했다가 우리 주택 쪽에서 이제 만약에 주인이 안 살아 했을 때 손해배상할 때도 여기도 환산, 올 차임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바꾼다. 먼저 첫 번째는 주택이 있었습니다. 주택. 근데 먼저 첫 번째 연 10%는 연홈이 더 클 거니까요. 낮은 금액이니까. 연 10%. 근데 연이니까 12로 다시 나눠줘야 됩니다.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기준금리에다가 요 기준금리 0.5% 얼마를 더하라고요? 2%. 2%. 그러니까 2.5%를 먼저 곱하고 그리고 나누기 12를 하고 이거 계산 잘못하면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3천만 원 빼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상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상가는 자, 먼저 첫 번째가 낮은이니까 요거 아닐 건데요. 연 12%. 자, 5천이다. 그럼 50이다. 그럴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기준금리에다가 요 기준금리에다 얼마를 곱하라고요? 4.55입니다. 4.5배. 4.5를 곱해라. 그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3천만 원 빼줬다. 그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준금리 0.5%를 먼저 곱하고 그다음에 퍼센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동그라미 두 개가 떨어질 겁니다. 곱하기 4.5라는 개수를 하고 그리고 항상 끝에는 뭐 하라고요? 이게 연입니다. 연 0.5니까 연이니까 나누기 얼마이라 12 해라. 그래야 계산 금액이 나온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뭐 주택이나 상가 쪽도 이제 비교를 간단하게 꼭 해보셨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점검을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가의 우리 기출 문제를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시면 여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선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경매하고 매수 신청 대리 요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